오랜 기간 시민사회 영역에서 환경운동가, 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 오다가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셨죠.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의원 되신 걸 축하해야 돼요? 근데 너무 부담되고 무겁습니다. 네. 그러게. 네. 제가 양이원영 의원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굳이 축하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할 일이 많은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그만큼 부담되는 자리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회의원 권력 누리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을 더 잘하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을 이렇게까지 권한을 주고 그리고 보좌진들까지 줬는데 일 제대로 못하면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보냈는데 말하던 거를 이제 좀 실행 좀 해보라고 그걸 예. 줬는데 그걸 못하면 우리나라 역대 국회의 환경운동 단체에서 뭐 수십 년 몸담았던 사람이 국회의원 된 적이 있나요? 그럼요. 누구죠? 네, 김재남 전 정의당 예, 녹색연합 출신. 네네, 사무처장님 하셨던 오랫동안 환경운동 하시다가 누가 선배예요? 저한테는 한참 선배시죠. 그분이.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여당으로는 제가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양 의원도 환경운동연합에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1997년 1월 15일 공채 5기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네. 그때 대학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니에요? 그렇죠. 대학 졸업하고 환경운동을 학생운동으로 좀 몇 년 더 했고요. 학생 시절부터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 문제에 이렇게 팍 꽂히게 된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4학년 때 이제 학생운동 거의 다 정리하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다가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 현장 캠프를 갔어요. 한 일주일 정도. 그 현장 가고는 많이 놀랬죠. 산이 깎인 현장이나 아니면 공장에 오염된 현장이나 그리고 핵 발전소 원전 그 현장이나.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제가 생물학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때 또 생물학 마지막 끝부분이 또 환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때 좀 관련 활동들을 좀 하기도 했고. 그런 게 좀 쌓여서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그때 시작했던 그 환경 현장 찾아가는 일이 네네. 평생 환경운동이 되리라고 그때부터 예감했어요? 사실 그때는 내가 미래에 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한 일 한다. 네, 학자가 정말 간절하게 되고 싶었는데 현장을 가서 보고는 이 시대는 학자보다는 활동가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피해자, 소외된 사람들 그 목소리를 낼 사람들이 없다는 거가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게 뭐 어디 뉴스나 신문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현장을 가야만 알 수 있는 거였고 그걸 젊은 청년들이 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각 대학교에 이제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끌어모으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공부하고 뭐 그랬죠. 네. 그러다가 환경운동연합 단체 활동으로 쭉 들어갔죠. 하다 보니 이제는 뭐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됐네요. 네, 뭐 한 해 한 해 지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필요한 게 뭔지 그게 저한테 더 중요했어요. 몇 년 후에 뭘 할까 이런 고민을 할 틈이 없었어요. 네. 양이원영 이게 부모성 함께 쓰기로 만들어진 이름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정식 국회에 등록하기 위해서 법원에 개명까지 했다고요? 네, 제가 이 이름을 쓴 게 한 거의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편한 거는 제 이름 검색하면 저 말고 나온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하죠. 근데 처음에 후보 등록을 할 때 양이원영으로 그냥 써서 가져갔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네,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이름으로 하는 게 선거법상.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에는 양원영으로 그렇죠. 제가 그냥 제 필명으로 쓴 거니까. 그때 2001년 추석 차례 지내고 나서 부모님께 제가 저를 올리고 제가 이 이름을 쓰고 싶다. 그냥 혼자 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님께서 원래 아버지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셨는데도 의외로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런 것도 있냐? 한번 해봐라 이러시고 어머니는 너무 반가워하셔가지고 법적으로 좀 바꿔보지 했더니 법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쓸게요 이렇게 하고 쓴 게 그게 2001년이에요.
근데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양의원형으로 들고 갔는데 후보 등록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양원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는 마음이 좀 그래서 공보물에 나갈 때 네. 괄호 열고 양의원형 이렇게라도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죠. 했더니 안 된대요. 그것도 안 된대요. 네, 그것 다 참. 선거법이라는 게. 그래서 아예 이름을 바꾸자. 네. 그럼 어떻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개명 신청이 의외로 쉽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원영이라는 이름을 이원영으로 바꾼 세 글자로. 거죠. 네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안 바꾼 이유가 성을 두 개를 할 수 없는데 굳이 뭐 이름을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냐. 네. 그게 절실하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이제 하나의 기관, 공적인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제 필명 쓸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바꾼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김 의원, 박 의원 저희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 네. 그럼 양 의원 부르면 이건 양의원형 의원의 그 뭐죠? 고민과 그동안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게 되는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양의 의원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름은 저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이 편하게 부르는 것도 중요한 거라서 그거는 어떻게 불러주시든 상관없습니다. 전 그래도 네네. 그 높이 그 노력을 사서 감사합니다. 양의 의원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네. 녹색당이라는 당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쪽하고는 함께 활동 안 했어요? 제가 후원을 계속 했죠. 환경운동연합에는 이제 국장 이상 되면 당적을 가질 수 없어서 당원으로는 등록을 못하고 후원, 근데 나중에 보니까 후원당원 이렇게 돼 있긴 하던데, 근데 후원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같이 활동을 했죠. 그죠. 네네. 탈핵운동이나 탈석탄, 그리고 기후위기 사실 뭐 다. 녹색당이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환경운동은 녹색당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죠? 녹색당은 환경운동보다 좀 더 스펙트럼이 더 크죠. 물론 훨씬 커지고 더. 확대됩니다만 네.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정당이고 네네. 유럽에서. 네. 근데 이번에 비례의원 되시는 과정에서 사실 네. 녹색당 쪽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우여곡절 엎치락 뒤치락 좀 별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펼쳐졌어요. 그죠? 예, 그게 뭐 한국 녹색당의 역사상 원내에 진입하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도 없잖아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게 그 협상이 잘 안 되면서 저한테까지 오게 된 거죠. 글쎄. 네. 예. 이제 그 정치개혁연합 그쪽하고 네, 네. 거기에 이제 녹색당, 미래당 뭐 이런 당들이 그 함께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저희 시사자키는 녹색당, 미래당의 젊은 정치인들 네, 네. 매주 불러다가 좀 그러셨. 네. 이 사회의 새로운 젊은 시각 좀 한번 불어넣어 보자 네, 했었는데 네. 다 안 됐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여기 비례연합 정당에는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예. 대표가 들어오긴 했죠. 예, 네. 예. 그리고 민주당의 역시나 이제 비례연합 정당의 시민당으로 온 민주당에 계시던 분이 온 분 중에서도 이제 30살 29살? 예, 그런 젊은 물론 네네 뭐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뭐 근데 아무튼 근데 뭐 저는 예. 나이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나이를 네, 떠나서 네, 그러니까 그 비례정당 논의가 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과정에서 네네. 양의원영 의원한테 그 좀 여기 한번 같이 합시다라고 한 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서 어떻게 연락이 온 거예요? 뭐 시민사회 추천을 열어놨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녹색당 안 됐다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비판도 하고 그러셨죠. 네, 그럼요. 이렇게 되는 게 맞냐 막 그랬는데 시민사회 추천이 열려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안이 들어왔죠.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말만 훈수만 두지 말고 역할을 좀 하는 게 해라. 예, 특히 이제 에너지 운동 하시는 알겠어요. 분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네. 어떠셨어요? 처음엔 좀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어안도 벙벙하고, 예.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제가 뭐 운동 같이 했던 분들한테 먼저 여쭤봤죠. 그랬더니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였고, 그것도 굉장히 강력한. 해라. 네네. 그리고 해라. 특히나 저는 딴 분들보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지역에 있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하셨어요. 네. 현장에 우리 얘기를 해줄 사람 한 명 좀 국회에 넣어보자. 우리 고충을 네네. 그러니까 당장 가서 해결하라. 주민들은 참 알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목소리 전달하는 게. 예. 그 같은 시민사회 추천은 이제 윤미향 의원이 네, 지금 네. 곤혹을 치르고 있어서 예. 어때요 기분이?
그러니까 저는 뭐 안도현 시인님의 시가 생각이 나죠. 뭐라고요? 연탄재 얘기. 네. 함부로 차지 마라.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음. 그거는 이제 해명도 해야 되고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응당하게 예. 상응한 뭐 대가도 치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와 다르게 이렇게 막 그 어떤 사적인 거 영역까지 다 그렇게 의혹을 막 제기하는 것처럼 한번 던지고 보자 이런 식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그건- 누구인가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느냐? 네. 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운동이 사실 뭐 뭘 누가 뭐 해준다고 하는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예. 자신의 신념과 보람과 그 속에서 해왔던 현장이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건 전 존중하면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또 바로잡고 가는 게 맞고. 그 지금 그 인류의 비극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조금 더 자연 환경 또 생태주의적 삶 그동안 살아온 무한 욕망 추구의 자본주의적 삶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자. 네. 삶의 자세를 바꿔보자라고 하는 예. 인류적 각성은 좀 생기는 시점 아닌가요? 네. 어찌 보면 우리 양희 의원 입장에서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픈 건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극을 겪었을 때 좀 더 각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그러네요. 그랬고 꼭 큰일을 당해야 뭘 아는군요. 코로나19 감염병도 사실 우리가 과도한 토지 이용, 환경 훼손 그러면서 공통 감염병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보통 이런 바이러스는 한 6, 70년에 한 번 등장할까 말까 하는 건데 몇 년 사이에 등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면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사실은 기후 위기라는 사실 이 지구가 겪어보지 못한 또 하나의 큰 재앙에 비교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긴 또 그러네요. 네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이런 비극으로 우리가 각성한 것처럼 기후 위기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건 그 전에 그런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지금 거죠. 말씀 듣고 보니까 코로나19보다 기후 위기가 훨씬 큰 위협이다. 지구 전체가 그러니까요. 어디 피해 있을 데가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해 있을 데도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보면 코로나19는 지금 우리 옆에서 누군가 죽어나가니까 무섭다 그러는데 사실 기후 위기로 이미 지구상에 수없는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 야생 동식물의 한 몇십 % 정도가 멸종이 그러니까요. 된 것도 있고 지금 멸종 위기에 있고 6번째 대멸종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제6대 대멸종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걸 그냥 뭐 일반인들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의 90% 이상이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에 인류가 멸종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커다란 기후재앙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 골든타임 뭐 이미 지났다는 얘기도 많고. 네, 영국에서 일부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나마 이제라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그러자면 뭐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막으려면 탄소 배출 줄여야 되는 거고. 네네. 또 이것과 뭐 조금 연관은 됩니다만 탈원전 정책도 가야 되는 거고 네네.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야 되는 거고 전기 소비 같은 거. 네. 그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온실가스라는 그러니까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그 온실가스가 우리의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냐면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서 87%가 나와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는 결국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의 석탄 발전소고 자동차를 굴리는 그 내연기관에서의 휘발유 기름을 쓰는 거고 그리고 뭐 제철 제강에서 코크스 석탄 쓰고 그리고 석유화학하면서 그러니까 산업 공정에서 나오고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고 자동차를 굴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온실가스를 이제 줄이려면 결국은 재생에너지 사회로 가야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근데 그걸 고통스럽게 줄이는 거라기보다 이미 효율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시면 20년 전의 냉장고하고 지금 냉장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예.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면 예. 산업체에서 쓰는 전기가 압도적이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렇죠. 경우. 예, 60%가 넘죠. 그럼 전기요금 체계 빨리 바꿔야 한다는 얘기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예. 결국은 기업들 눈치 보느라고 기업들 편드느라고 못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업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전기로 만약에 이걸 그 전기를 하게 된다면 그런 저항을 돌파하면서 네. 이 탄소 배출 줄여나가는 방향의 그린 뉴딜 정책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내놓은 그린 뉴딜 정책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 네. 있는데요. 완전히 없진 않고 아직은 규제 개혁에 대한 거는 지금 전기요금 얘기하신 거는 규제 개혁과 관련된 것 같고요. 이제 그린 뉴딜 이 얘기를 좀 드리면 뉴딜 정책이죠. 뉴딜 정책은 재정 정책, 정부가 나서서 예. 재정을 투자하는 정책, 또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개혁을 하는 정책인데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냐? 그린화하자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기존의 고탄소 산업, 근데 기존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는 온실가스를 많이 내는 발전소, 그리고 기존에 뭐 미세먼지든 중금속이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는 자동차 이것을 저탄소 거의 탄소가 안 나오거나 아예 안 나오는 걸로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는데 재정 투자를 하거나 규제 개혁을 하면 그러면 그 결과로 오히려 더 경제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게 어떤 압박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단기적으로도 또는 중장기적으로는 더 훨씬 더 경제 이익이 되고 일자리를 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의 경제 활동이 사실은 지구를 뭐 굉장히 파괴하고 맞아요. 자원을 약탈하는 형태였다면 탄소 배출해야만 경제가 성장한다면 앞으로의 경제 활동은 바꾼다 이거죠. 예, 지구를 오히려 치유하고 그럴 수 있는 걸로 갈 수 있다는 게 결국 과학기술과 산업기술로 이미 선례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글쎄 그런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에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이제 3차 추경 이제 한 거잖아요. 3차 추경한 데에서는 구체적으로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고요. 다만 이제 그린 뉴딜에 전체 이제 한국판 뉴딜에 5.1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린 뉴딜엔 그중에 1.4조 4천억 원을 1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할 때 도시나 공간 생활의 인프라를 녹색 전환을 할 때 그 공공시설이나 건물들을 제로 에너지화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런데 지원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하는 거,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깔기도 하고 관련해서 지원도 가고.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그런 마중물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공의 재원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당연하죠. 때문에 그건 마중물이에요. 그걸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마중물로 만들어서 관련 산업, 그러니까 저탄소 산업,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 에너지 효율 산업,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게 돈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지 알겠어요. 그게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가야만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유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법 같은 것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도, 법, 그리고 협력, 부처 간의 협력, 그걸 위한 마중물 투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전환 과정에서 사실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도 있거든요. 두산중공업 피해 보잖아요. 그런 어쨌든 두산중공업이 최대 80% 이상이 해외 석탄 발전소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해외 석탄이 거의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 석탄 노동자들 여기 관련된 노동자분들이 전체의 대부분이거든요. 한 2,500명 되는데 여기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일자리를 전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지원을 해준 거와 동시에 여기가 풍력사업본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쪽에 일자리가 더 많아지도록 시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정부가 할 역할이다. 민간 자본의 투자 유치, 시장의 개척, 확대. 그래서 그쪽에서 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나오도록. 그래서 그 경제가 활발해질수록 석탄 발전소나 원전이 더 빨리 줄어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서로가 좋은 거죠. 근데 정말 우리 기업들이 거기에 잘 협조해 줄지.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보면 해보겠고요. 덴마크가 인구가 5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베스타스라는 전 세계적인 풍력 발전 그 제조 기업이 있거든요. 직원이 2만 명이에요. 연매출이 10조 원이고. 알겠습니다. 네. 환경노동위원회 가야죠?
산업이죠, 저는. 산업인가요? 근데 왜냐하면 에너지 쪽이고 이런 어. 혁신 산업들, 그 그린 뉴딜을 통한 저탄소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부와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저는 당연히 환노인 줄 알았더니 그게 네네. 아니네요. 네네. 산업부 쪽을 가야 되는데 지금 경쟁이 세서 치열하죠? 네네. 제가 비례대표가 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일종의 그 국토위와 함께 젖과 꿀이 네네. 흐르는 상임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젖과 꿀을 보러 가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거기가 왜 젖과 꿀이 흐른다고 부르냐면 다 기업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가서 그렇거든요. 네. 네. 우리 양희 의원이 꼭 거기 가야 됩니다. 저는 재생에너지 산업과 그다음 효율 산업 편을 들어서 네. 그것이 커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활약상을 기대하며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